이 교수의 한국 실기 193은 변선우 시인의 가로쿡입니다. 가로쿡.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건 그 제목을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쿡은 요리사예요. 여기서 쿡. 이거는 바로 그다음에 플러스 쿡이에요. 쿡은 요리사. 요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헷갈려서 이 시를 읽는데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 가로쿡이라는 얘기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하면 어, 요리를 할 때 요리의 재료가 가루는 아니죠. 가루는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가루인데 그거를 요리를 하는 책임을 지고 그지? 행동에 책임을 지는 꼭 요리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평가는 이건 현실에 대한 평가죠. 현실 평가는 가루라면 그거에 대한 그 행동에 책임지는 쿡은 개인의 책임, 그지? 시인의 책임이라고 그럴까? 여기서는 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연한 사건이라는 우연한 사건이라는 말은 가루쿡이라는 말 외에 또 붙은 이유는 뭐냐면 우연과 필연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약간 탈근대적인 예를 들면 근대 근대 담론, 근대 실험과학 등 이 실험 기계과학 등 근대 담론은 실험 기계과학 등 근대 담론은 등식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건 뭐예요? 필연적인 결과를 전제로 하죠. 기계는 돌아가서 그 기계가 예를 들면 자동차가 바퀴가 굴러가서 앞으로 안 가, 필연적으로 앞으로 안 가면 큰일 나죠. 그 필연적인 결과를 말하는데 여기서 우연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는 뜻을 뭘 뜻하냐면 어, 우연이라는 건 필연과 우연이 혼재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뭐야? 탈근대 세상이죠. 이거 탈근대 담론의 전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건은 벌어진단 말이죠. 이 사건이란 단어도 탈근대적인 사건은 뭐 탈근대 그 대리다 등 탈근대에서 말하는 사건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그 기존의 일상의 상식으로 을 벗어나는 그것도 혁명적으로 벗어나는 음, 사건을 말합니다. 그냥 사건 사고의 사건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루쿡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탈근대적인 담론을 찾아보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 시는 다층 2004년 겨울호에 실려서 최근에 받은 거고 거기서 내가 좋다고 생각돼서 내 스타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읽습니다. 편선우 시인의 시입니다.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쭉 한번 읽겠습니다. 대강은 훑었으니까. 가로쿡 우연한 사건. 나는 땅거미처럼 높습니다. 그러면 몸이 가루로 이루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느껴지면 흩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뭉쳐질 수 있습니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가루의 산토와 엉김은 종료 없는 유구한 전멸이라서 나는 굳이 불식간에 사라졌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루가 흩어졌다 모일 때 오류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잘못 결속하면 나는 나로 하여금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사건입니다. 정교한 우연입니다. 나는 입술이 아니라 부리로 두 팔과 다리가 아니라 지느러미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분위기를 감지하고 호흡하는 것을 느낍니다. 찰나 뒤 나는 돌아옵니다.
눈을 깜빡임으로 하여 나임을 고백합니다. 고요 있는 시간을 흘러가는 공간을 생각합니다. 나는 교차되는 거기에 있습니다. 계연과 우연 사이에 오류와 복원의 사이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흩어지고자 합니다. 조금 오래 흩어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잔뜩 젖어 불어 터진 면발 같은 시간이 느껴집니다. 나를 해적이는 모르는 표정과 포크 숟가락이 느껴집니다. 역류하는 폭포가 찢어져 있는 헬리콥터가 떠오릅니다. 변선우 시인은 201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한 시인이고 시집으로 비세계라는 시집이 나와 있는 신진 시인입니다. 좀 더 다시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 하루국은 아까 읽어보시면 대강 이제 좀 짐작이 됐듯이 아 약간 그렇겠구나 그런 느낌은 들죠. 어, 나는 땅거미처럼 눕습니다. 나는요 나도 나는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나는이라는 단어를 쓴 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글자는 나는 나가 등장하는 시를 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이 나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이게 근대 전성기에는 독립 주체성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근대자가 나라면 이것의 결정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결정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행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에이전시라고 그러는데 에이전시에 큰 극도로 어? 의심이 드는 음, 이게 예,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결정하는 거가 옳았고 굉장히 정확한 결정이었는데 지금 시대가 최근에 대통령이 내전으로 이어질지 모를 쿠데타 주동하고서도 응?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응? 그죠? 그렇다고 내 대통령 이쪽을 반대하는 게 그 이쪽만 좋아하고 저쪽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와 비슷하게 응? 반대 쪽의 정치 세력도 응? 중요한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하고 예를 들어 지난번 정권이 뭐 했어요? 음, 엉터리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 정책으로 어? 지금까지도 국민들이 집 사는데 고생하게 만드는 하게 만들면서도 그 행동성에 책임을 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으니까 피장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놈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건 정치가들
만의 탓이라기보다 어? 뭐냐면 근대적인 사고 체계 자체가 효용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들이 나를 이런 혼란을 고려하지 않고 어, 나라는 존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사용하는 경우 깊게 고민을 했는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변선우 시인의 나는 좀 다릅니다. 변선우 시인의 그럼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변순우 시인은 이 시를 나눈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니까 문제죠. 그죠? 왜 나는이라고 쓰는 시인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변순우 시인의 시는 나는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이 변순우 시의 나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는 변순우 시인의 나에는 두 개의 차원이 중첩되어 있어요. 두 개의 차원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음, 근대의 나가 근대의 자인 자아 주체인 나가 어, 어? 주체성을 그지?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하는 것입니다. 합니다만 하면서도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지? 그지?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변선우 씨의 나에는 이 두 가지가 두 개가 같이 들어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게 차이예요. 나라는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는 커피를 좋아해요. 라는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 나가 독립, 주체성을 가진, 의 정체성을 가진 근대 자아, 주체는, 주체가 더는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치? 어렵게 말했는데 좀 쉽게 한번 말해 볼게요.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요새 이런 고백 잘 안 하죠? 라고 낭만적인 고백을 할 때, 최근 한국 청년층은 이런 고백 대신 썸이라는 단어를 써요. 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쓰는데 이게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You are my everything 이라고 단호하게 나가 결정할 수 있는 자신감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잖아, 그거는. 그지? 없으니까 당신은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You are something 이라고 어, 중간에서 어, 멈추는 고백입니다.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현명한 단어의 선택인데 응? 독립 주체성을 가진 음, 나의 사랑 고백이 응? 나의 사랑 고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그지? 고백이 단 한 번으로 안으로 결혼을 결정하고 평생 같이 살게 하는 그런 힘을 상실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한 사랑 노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일인이 그런 날들을 기념하려고 시도하고 응? 그러니까 뭐 상식이에요,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내가 전부, 내가 선택한 거는 무조건 내가 했잖아. 그럼 무조건 다 되는 거야. 어린애가 아니라면 그렇게 말 못한단 말이죠,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이야. 나는, 하고 말한 건 엄청나게 용기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이 말이 시로, 제대로 된 시로, 그지? 제대로 된 시로 있으려면, 그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 변선우 씨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 스타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땅거미처럼 눕습니다. 여기서 땅거미는 두 개로, 땅거미란 말은 두 개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땅거미를 뒤에 가서 내가 해석해 놓은 걸 보면, 하나는 해가 진 뒤 어스프레한 상태 있죠. 그 땅거미가 진다 그러죠. 또 하나는 거미가 땅거미 땅에서 기는 거미죠.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뭐냐면 나는 눕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게 100% 완벽한 정체성을 가진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지? 100% 완벽한 정체성. 그지? 독립 주체성을 가진 독립 주체성을 가진 정체성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어? 내가 행동하는 걸 묘사해야 되니까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예를 들면 누구누구가 눕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그치? 어떻게 돼요? 누구누구가 눕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누구가 눕습니다라고 말을 하려면 앞에 주어, 그죠? subject, 누구는 누구의 회의감에도 불구하고 100% 자신이 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응. 결정 속에 존재해야 하는 응? 행동자, 에이전트죠. 어, 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눕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가운데 그냥 눕습니다라고 못 쓰는 거예요. 땅거미처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응? 땅거미처럼. 그러니까 그 해가 질 때 어스름푸레한 거는 낮인지 밤인지 모호하잖아. 그지? 범위는 낮인지 밤인지 낮과 밤 사이. 그지? 낮과 밤 사이. 응? 사람인데 범위처럼. 그죠? 그 정체성을 틀림없이 갖고 있는데 무슨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가 난데 그 나라는 것이 그지? 나라는 것이 100% 정체성을 갖고 있기가 어려운 그런 혼돈의 상황이라서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있으니까 나 눕잖아. 여러분도 안 누워요. 눕잖아. 그치? 눕긴 눕잖아. 눕지 않을 수 있는 도리가 없죠. 왜요? 우리는 계속해서 버티고 서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면 육체는 육체가 버티려고 해도 얘는 피로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체는 100% 필요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누워야 되는 거예요. 땅거미처럼 누워야 되는 거죠. 잠을 자려거나 쉬려거나 죽으려면. 그렇지?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러면 몸이 가루로 이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몸이 가루로 이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때 가루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이제 거기서 여기서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몸이 가루로 이어져 있습니다가 가루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가루는 어떻게 돼요? 입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치? 입자. 그치? 한 덩어리로 똥돌 뭉쳐있는 입자 있죠. 입자가 부서져 버린 것이 가루죠. 그러니까 입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입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입자가 뭐예요? 독립 주체성을 가진 동심 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루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건 바로 그 말하는 순간 몸이 어떻게 가루로 이어져 있냐고. 몸은 하나인데, 그지? 하나의 몸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몸은 여기 있잖아요. 나 여기 있잖아요. 만지면 몸이 만져지잖아요. 그지? 그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몸이지만 뭐로 구성되어 있다? 가루로 구성되어 있다. 을 느낀다는 거죠. 그지? 몸이 가루로 느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죠. 그지? 그래서 이 변선우 시인이 나를 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더 재밌는 게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을 하나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이 시에 등장하는 가루를 애벌레로 이해해도 좋다. 뭔가를 알고 있는 이 얘기예요. 어떻게 가루가 애벌레가 되지? 근데 이 시에 등장하는 가루를 애벌레도 이해해도 좋다는 말을 보고 아, 이 시인이 음,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개념을 아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이 양자역학에서 쓰는 말인데 용어인데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캣, 그 1935년 이탈리아의 오스트레일리아 물리학자 에리든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안정함을 보이기 위해서 고안된 사고 실험인데 자신의 파동 방정식을 확률을 뜻한다고 나는 그 등식으로 만들었는데 확률이라고 얘기하자 그 반발 안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특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시로 이 사용돼요. 자세하게 잘 몰라도 되는데 요 설명만 좀 들으면 돼요. 뭐냐면 양자역학에 의하면 어, 그 양자역학이란 게 뭐냐면 양자역학의 설명이 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양자역학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에, 그 전에 양자역학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뉴턴 물리학이에요. 근대 물리학이에요. 근대 물리학에서는
그러니까 근대 물리학을 비롯한 근대 과학에서는 뭐가 기본이에요? 근대 과학의 기본 원리는 물리학이나 과학의 기본 원리는요, 환원주의예요. 기본 원리는 환원주의, 리덕셔니즘인데,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질 세계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요소인 원자, 아톰, 그치? 아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원자를 연구하면 물질의 원리를 물질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일단은 담론입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이거 많아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최근에 유전자, 인간 유전자 지도가 갖고 시끄러웠었는데 요새 조용해졌죠. 개념은 인간의 몸이 뭐로 돼 있다? 인간의 기본 요소가 인간 육체의 기본 요소가 인간은 뭘로 만들어져요? 유전자로 나오잖아요. 그지? 인간 육체의 기본 요소가 유전자니까. 그지? 쥐인이잖아, 쥐인. 그지? 이니까 음, 유전자만 다 알면 응? 응? 어, 유전자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잖아. 그지? 태어날 때부터 탄생부터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만 다 알면 어떻게 해요? 평생의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 는 전제하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연구했었습니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 이게 안젤리나 졸리가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이걸 두고 자기는 유방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을 아는 게 아니지 유전자가 있다는 것, 그지? 안젤리나 졸리가 배우가 유방암 유전자 있다는 검사 결과를 미리 알아본 거죠. 돈이 많으니까 받고 자신의 유방을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자르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왜 이게 이상해졌냐면 양자역학에 의하면 양자역학이 뭐냐면 왜 나와? 양자가 뭔 줄 아세요? 이 원자 그러니까 물질의 기본 요소라고 그리스 시대부터 믿어왔는데 원자가 쪼개지고 쪼개져서 아원자, 서브아톰, 서브아톰, 음, 음? 서브아톰으로 음, 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뉴턴 근대 물리학과 어? 근대 과학이 정식이 그 수학 정식이지 플러스 이코로 정식의 개념이 정식의 수학 개념이 수학 공식이 그 위력을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유전자를 본 다음에 그걸 본 다음에 거기서 병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죠.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그 유전자가 있어도 그게 뭐라 그럴까 발현이 돼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질병 유전자 질병 요소가 있더라도
어,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발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지금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요새 유전자 지도 갖고 뭐 어떻게 하는 얘기 싹 사라졌죠. 옛날에 많았었다고요. 안젤리가 저 묘방을 스스로 자를 것처럼.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양자역학에 하면 기본 그 기본 입자가 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빛은 파동 파도처럼 파도 같은 파동이 기본이고 응? 입자는 어쩌다 잠깐 음, 보여주는 상태라는 음,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묘사할 때, 물리적으로 묘사할 때 파동이니까 음식이 아니라, 그지? 이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확률로, 어?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가 있는지, 어, 확률로, 어? 확률로 생각하고 계산할 수밖에 없어진 거죠. 이게 양자 혁명이에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중요한 이유예요.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이거를 자기는 안 믿었는데 자기가 그래놓고 어쨌든 간에 너무 황당한 얘기라서 그때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지?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이제 생각이 좀그 앞에 가고 비교를 되죠. 그러니까 이는 뭐하고 연결돼요? 근데 자아가 그지? 입자처럼 원자, 입자처럼 그러니까 기본 원자죠. 응? 독립 주체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양자 역학적인 혁명적인 변화에 따르면 나라는 존재는 뭐야? 개인, 독립주체적인 개인이 아니라 이라기보다 어? 관계에 의한 응? 관계에 의해 잠깐 있는 그치? 그러니까 파동이 잠깐 입자가 되듯 빛의 파동이 그치? 빛의 파동이 잠깐 입자가 되듯 관계에 의한 일시적인 존재성일 뿐이라는 사실이 예, 예, 확인되면서 응? 탈근대적인 세계관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뻥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내가 프리치오 카프라의 물리학의 도라는 책을 학의 도, 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예요. 수상자고 그 혼자 수상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은 다 수상자들이에요. 는 바로 이런 음, 비입자성을 하려는 도구로 도자의 어, 도가도 비상도,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도가 아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라는 구문을 찾아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도덕경, 어? 도덕경 5천호의 첫 줄. 그러니까 입자가 있는데, 입자가 있는데, 그걸 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동이었다가 어쩌다 입자니까. 그치? 그러니까 존재라는 거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관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존재는. 그치? 있는 점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가능한 서로 다른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어떤 입자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제안한 이 사고 실험인데 그 실험을 제대로 못하죠. 왜냐하면 뭐 입자가 없으니까 실험 못해요. 그래서 사고 실험을 해요. 소트 익스페리멘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게 음, 입자가 없으니까 실제 근대 물리학적인 과학 실험은 이 불가능하니까 사고 실험, 소트 익스페리멘트 생각으로 실험하는 거죠. 아인슈타인부터 시작된 거예요. 음, 을 주로 합니다. 응? 그래서 이게 사고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래서 사고 실험하는 장면을 보여줄게요.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고 그 안에 청산가리가 든 유리병이 있고 뭐 라듐 뭐 어쩌고 이게 있는데 라듐은 오래 지나면 이게 붕괴하거든요. 그 붕괴하면은 그 가위에서 참결을 해서 그 망치가 유리병을 깨서 청산가리가 유출되면 고양이가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라듐이 붕괴할 확률은 1시간 후 50%면 1시간 내에 고양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대로 뭐라고 대답해야 돼? 1시간 후에 절반의 확률로 고양이는 죽는다. 당신은 그 상황을 볼 수 없다. 1시간 후에 50%니까 고양이가 죽을지 안 죽을지는 50% 확률이니까 죽을지도 안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이게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하면 죽을지 안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여기다 설명을 좀 많이 했지만, 어, 상자를 열어보기, 이게 코펜하겐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코펜하겐 학파들의 해석은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으나,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고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파동이었는데, 어느 관측하려고 딱 보면 입자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입자밖에 못 보니까. 그래서 파동 함수가 붕괴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에서는 관측자가 상자를 여는 동시에 상태가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대상에 대한 관측 행위가 대상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원래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붕괴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뭐더 자세히 설명하면 한이 없는데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돌아와서 이제 그것까지만 대강 알아도 짐작이 돼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루를 애벌레로 이해해도 좋다는 거죠. 가루가 뭐고 애벌레가 뭔지 아시겠죠? 애벌레는 고양이. 그치? 고양이니까 고양이가 가루로 돼 있다가, 애벌레로 돼 있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몸이 가루로 돼 있을 때, 몸이 아예 아원자로 입자로 흩어져 버려 있을 때, 이게 가루라 그러면 가루는 입자지만 사실 여기서 몸으로 보면은 흩어지고 아원자, 그러니까 몸이 원자라면 아원자인 거죠. 아원자로 흩어져 있는데 그게 사실은 흩어져 있어요? 몸이 그냥 있잖아. 그러니까 애벌레처럼 만져줄 수 있잖아. 뭉실뭉실하고. 그치? 그러니까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음, 파동성의, 응? 그러니까 관계성만 가진 나가, 응? 어떻게, 응? 행동자로서 응?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런 파동성에 관계성을 가진 나가 어떻게 행동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 시대의 화두예요.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이 화두를 이 변선우 시인이 젊은 시인이죠. 시집 한 편밖에 안 냈는데 시인이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하고 자신의 시세계를 당당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흐뭇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면 흩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뭉쳐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뭘 느끼는 거냐면 이 그 양자성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는 것, 내가 혼자로서 근대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근대적인 자아라는 뭐는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은 있을 수 있죠. 생각, 이념. 이념은 이념은 가능하겠지만, 그지? 그게 그지? 그게 감정, 정동의 차원이나 영성의 차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했던 애벌레로, 음, 가로 애벌레죠. 가로 애벌레라는 공식으로 변선우 시인이 지적하듯 육체의 차원에서도 어? 음, 저는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느껴지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면이란 말도 굉장히 교묘하게 잘 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근대 담론은 내 이론을 하나 설명하면 인간 경험의 4단계 담론, 내가 조금 전에 설명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나는 육체, 물질, 이, 정신, 이념, 3, 감정, 정동, 4, 영성의 차원이라고 보는데 필자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데 어, 근대 담론은 근대 담론의 경우는 뭐냐면 정신 이념 중심이에요. 정신 이념 중심으로 뭐만 해요? 육체, 그지? 물질을 어, 다루는 데 집중하고 뭐는 안 해요. 감정의 차원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이게 뭐 진짜 그래? 하고 생각되면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실험실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지?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그지? 뭐예요? 육체, 물질을 대상으로 정신, 이념, 그러니까 사상이죠. 사상을 검증합니다. 그죠? 근데 탈근대 담론에서는 이게 이 근대 담론이 잘못됐죠. 그래서 이 탈근대 담론에서는 영성의 차원, 어? 이 영성의 차원을과 연계된 물률이 잘못됐네요. 차원과 연결된 그래서 내가 정동의 그래서 내가 감정 대신에 근대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라고 말하는데 탈근대에서는 정동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거니까 정동의 차원이 중요해지고 중요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맨 처음 단어가 뭐예요? 느껴지면이죠. 느껴지면 즉 뭐가 느껴지면 뭐가 문제예요? 근대의 감정과 정서가 무시된 그죠? 그러니까 근대 담론에서 무시되어 왔지만 응? 시인 등 예술가들이 이나 낭만적 사랑, 제대로 된 낭만적 사랑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 보존되어 온 느낌, 그지? 필이죠. 필링, 필의
차원이 이제 다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여기 느껴짐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게 심심해서 쓴 거 아니에요. 느껴지면 뭘 할 수 있어요? 흩어질 수 있습니다. 느껴지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느낌의 영역을 복원하면 모처럼 시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죠? 시인의 도움을 받아 느낌의 영역을 복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근대자의 입자성을 벗어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이제는 근대자의 정체성이 무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응? 그래서 느껴지면 느낌의 도움을 받으면 흩어질 수 있는 거죠. 그 흩어지는 게 목적인 거예요. 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가루가 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몸이 가루로 이어졌다고 느낍니다의 이 가루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원래 가루였는데, 그지? 원래 가루였는데, 그지? 원래 본질이 예, 비입자성이야. 그죠? 그걸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비입자성의 가루였는데 그렇지 아닌 것처럼 말했었단 말이죠. 그죠? 그게 줄어든 거죠. 그지? 원래 비입자성의 가루였는데 그 비입자성의 가루였다는 걸 갖다가 어? 지금 이 몸이 가루로 이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시인은 느끼는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독자한테 말하는 거지. 느껴지면. 나는 이제 느껴요. 나는 시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인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느껴지면 사실은 그 입자성에 그거는 그런 부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 자아로서의 부담이 많죠. 학생으로서 뭐 어쩌고 그죠?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부담이 많죠. 그 부담이 너무 억압이죠. 그지? 국민으로서 어쩌면 대통령으로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담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지면 흩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다시 뭉쳐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어? 이그 분산된 이거 그 부서진 그지? 부서져 버린 그죠? 부서져 버린 근대 자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체성 어, 행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응? 이게 진짜 자아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서져 버린 근대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래서 내가 누구는 다 자아가 나가 있으면 이상 안 믿는다 그랬지만 그 변선호 시인의 거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시 뭉쳐질 수 있는 자아여야 된단 말이지. 응? 부서져 버린 자아 성품을 바탕으로 그게 부서진 다음에 다시 새로운 행동자가 부서진 상태로 새로운 행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반복할 수 있습니다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탈근대 현재 탈근대 시대의 되어야 이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선호 시인은 이론을 정확하게 제대로 지금 세상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거죠. 제대로 읽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가루의 산포와 엉김은 가루의 산포, 흩어지는 거죠. 가루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흩어져 버려 없어진단 말이에요. 산포를 한자말로 쓰면 이거죠. 흩어져 날아가는 거, 그죠? 흩어져서 퍼짐, 그죠? 가루니까 산포가 된단 말이에요. 흩어져 퍼지는 거죠. 응? 가루는 다 이렇게 흩어져 퍼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흩어져 퍼지는 게 아니라 여기 놀라운 단어가 또 있어요. 뒤에 뭐가 있어요? 엉김. 그지? 가루가 산포에서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뭐로 돼야 돼요? 엉김이 돼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가루가 그냥 산포 흩어져 버리면 뭐가 되냐면
아우, 가루가 흩어져 버린 얘기도 많았어요. 누가 그래요? 응. 아방가르드 응, 시인들은 응? 바다 이런 사람들 있죠. 바다 등 아방가르드 시인들은 근대성의 해체만 응, 주장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초판에. 이건 뭐예요? 이는 근대자의 산폭, 흩어져, 어? 부서져 흩어짐, 그지? 부서져 흩어짐, 응? 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비극 많죠. 그러니까 요새도 이런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지? 어떤 거요? 세상 다 끝났어, 망해버렸어.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죠. 어? 그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이죠. 종말론적 응? 자아관이 강조되기도 하는데 이는 공부의 부족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부서져 흩어진 산포한 자아가 그래도 몸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인 거죠. 없어진 거 아니잖아. 아직 있잖아, 자기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엉김도 있어야 된다. 엉김. 이 엉금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가로의 산포와 엉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종료 없는 유구한 전멸이라서 진리라는 거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유구한 전멸 사전을 찾아보면 또 써놨는데 사전을 유구하다는 아득하게 오래다는 뜻이고 전멸은 등불이 커졌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전멸등이라고 그러죠. 예, 깜빡깜빡하는 등 있죠. 그걸 보고 전멸등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등불이 커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현상 따위가 생겨났다 사라졌다 함을 비유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멸하는 상태,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좀 이런 개념이 있죠. 또 나는 부지불식간에 사라졌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부지불식간에 부지불식이라는 단어는 또 부지불식 지는 알다는 거고 식도 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부지불식 가는 사이고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종료 없는 이건 일상적인 단어인데 종료 없는이라는 단어 말고 또 뭘 썼냐면 이상의 문자를 써요. 유구한 전멸이라서 이렇게 써요. 그리고 또 나는 굳이 불식간에 사라졌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 이런 문자를 쓸까요? 갑자기 변호선호 시인이 한자말 잘한다고 이 말을 쓰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죠?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어요? 이 전멸이나 무지불식 이란 개념은 이게 어디서 난 말이에요? 한자말이죠. 요새 그 문해력이 문제가 되는데 한자말을 몰라서 대부분 그렇죠. 등 이런 개념들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뭐 이런 뜻이고 깜빡깜빡 켜졌다 꺼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건 다 어디서 나는 말이에요. 등은 한국의 전통에서 무슨 전통? 선불교 전통에 뿌리를 내린 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변선우 시인은 자신의 이런 내가 근대 탈근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서구 사상 서구 사상만을 어, 뭐라고 하면 따라가기 때문에 어, 획득한 음, 깨달음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지. 그러니까 일부러 문자를 쓴 거예요. 가로의 산포와 엉김은 여기까지는 개념이 앞에 있는 서구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종료 없는, 그냥 끝이 없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끝없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종료 없는 썼죠. 또 유구한 전멸 또 썼죠. 종료 없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한 거죠.
유관전멸이라서 나는 부지불식간에 사라졌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사라졌다 나타나는 거는 나는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니까. 그지? 평소에는 깜빡깜빡 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지? 그러니까 입자이나 파동이라 깜빡깜빡합니다. 이거는 서구 물리학의 그지? 서양 물리학의 사상 그 물리학의 개념들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일부러 부지불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유구한 전멸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불교의 전통에 이거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이 나올 테니까 어떻게 이 연결이 돼 있는지를 설명을 좀 이따 할게요. 가루가 흩어졌다 모일 때 오류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루가 흩어졌다 다시 모여서 새로운 입자가 될 때, 그죠? 그러니까 입자였는데 산포, 어? 뭐예요? 부서졌다, 어? 흩어졌다. 우, 다시 결정화될 때 이때의 차이점은 이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때 결정화되는 과정이 이게 지금 시대 탈근대 시대의 과정인데 결정화되는 탈근대 시대의 상황에서는 근대 시대와 달리 그러니까 독립 주체성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자아 개념의 근대와 달리 뭐가 있어요? 이 독립 주체성의 정체성을 가진 근대 개념이 뭐가 개념이 핵심적인 개념이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인 1표제의 대의민주주의도 뭐가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누가? 개인이. 그지? 근데 개인의 자아가 합리적이고 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있다는 전제하에 에, 어, 만들어진 정치제도이고, 그지? 또 어, 경제제도도 응? 근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때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 등의 정치 상황을 보면 전 세계 다 그렇죠. 그지? 근데 개인의 합리적인 결정 이을 할 능력이 근데 개인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는데 난 좀 의심스러워요.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응? 또 뭐예요? 뭐돈 쓰는 거 보면 개인의 소비 성향을 보면 합리적인 음, 결정을 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탈근대 시대의 자아는 어떻게 돼요? 어? 근대 자아의 무오류성. 우리는 실수를 안 해. 그지? 무오류성이란 오만함, 한 자신감은 을 기대할 수, 이 자에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없으며 근본적으로 밝은대 시대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오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요구됩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지? 실수할 수 있고 오류가 할 수 있다는 거,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가 문제가 뭐냐?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실수하면 탄핵이고 쫓겨나. 그치? 어? 누구든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오류를 동반하기도 한다는 말이 옳은 말이란 말이죠.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루가 흩어졌다 모일 때 오류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정확한 말이란 말이죠. 잘못 결속하면 잘못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로 하여금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한국 근대 개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인데 자신의 결정을 자신이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도 별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자의 무의료성의 바탕을 둔 그는 근대 정치학은 이 어, 근본적으로 어, 문제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제 혼란만 계속되게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이 문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뭐 하냐면 한국이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제라기보다 근대 이념의 문제고 그러니까 한국이 이 문제를 언제나처럼 현명하게 해결한다면 우리가 전 세계의 정치적 선진국이 최고 선진국이죠.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게 기회라고 봐요. 혼란이 아니라고. 근데 그거는 우연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필연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그지? 왜 우연한 사건이라고 말했냐면 근대 담론에서처럼 등식, 그죠? 플러스 이코를 하는 거. 앞에가 뒤에고 y 이퀄 ax b 이렇게 쓰면 예를 들면 등식 있죠? 공식. 등식이 뭐냐면 y는 ax 플러스 b에서처럼 응? 등식의 응? 등식이라고 그래 이런 거고 앞뒤가 똑같으니까 이코가 들었으니까 응. 의 필연이 아니라 필연은 필연이 더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돼요. 그렇게 공식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무능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주 무능해 보입니다. 그들은 근대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다 무능해 보인단 말이죠. 대부분.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정교한 우연이라고. 왜 정교한 우연이냐면 이 우연의 사건은 일부러 난 게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어, 밝은대 시대로의 혁명적 전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응?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야.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이런 우연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혼란도 내 생각에는 세상이 바뀌는 정교한 우연이란 말이죠. 근데 단 저절로 우연이 되는 건 아니겠죠. 누가 우연을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야죠. 우리가 행동자가 돼서. 그러니까 한국의 현재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도 우리가 함께 행동자가 되어 어? 3.1 운동이나 촛불 혁명에서처럼
응? 우연, 실수의 우연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으로 진화하여 정교한 우연의 일을 창조해 나가야. 응? 그리고 이는 한국만의 음, 한국인만 재수 없이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데 미국을 보세요. 미국의 음, 트럼프 당선처럼 응? 응?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긴 왜 문제예요? 응? 한국처럼 응? 정교한 우연을 으로의 길로 밝은데 시대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결정했잖아. 근데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문제란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뭐 한국 보고 뭐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웃겨요. 자기들 더 문제인데 누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으로 그런 걸 언론들이 따라서 하는데 그것도 웃긴다고 생각해요. 자존심도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어, 나는 입술이 아니라 부리로 두 팔이 아니라 어, 어, 두 팔과 다리가 아니라 지느러미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과 지느러미라는 말을 입술이 아니라 부리로 두 팔이 아니라 지느러미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류의 진화론, 다윈이 알아준 인류의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이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이 되게 수정된 뒤 세포 분열의 과정에서 물고기, 그지? 물고기, 포유류, 인간의 인류 진화, 인간으로 인류 진화 과정을 개개인이 반복하는 것을 응?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그래요. 우리 사람들 있죠. 그, 그 수정이 돼서 이제 애가 생기려고 그럴 때 있죠. 애가 이제 커갈 때 그때요. 그때 그래서 왜 우리가 그 낙태를 할 때 어느 이상 못하는 이유가 인간이 됐을 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물고기 같이 지느러미 같은 게 나온대요. 진짜로. 그다음에 포유류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부리는 없어요. 부리는 꼬리뼈가 있죠. 우리 꼬리뼈. 그치? 이 꼬리뼈 있잖아요. 꼬리뼈. 꼬리뼈가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화 과정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얘기하냐면 지금 팔근대 시대의 새로운 인간의 탄생도 이런 진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지? 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피부가 분위기를 감지하고 호흡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위기를 감지하고 피부가 호흡하는 걸 느낍니다. 감지하고 느낍니다. 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육체의 피부가 호흡을 하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면 라고 설명하면 이는 응? 생각, 이념 중심으로 음, 육체, 물질을, 육체를 분석하는 근대 실험, 생물학의 담론입니다.
그죠? 그렇겠죠? 육체가 호흡하는 거, 피부로 호흡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육체는 피부로 호흡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 심리학에서 맨날 쓰는 말이에요. 그지? 우리 그 상식이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러나 분위기를 감지하고 느끼는, 느낍니다. 라는, 감각의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건 탈근대적인 전환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과학은 이거 잘 몰라요. 느낌 잘 모른단 말이죠. 응? 그래서 탈근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진화해서 뭔가 되는데 그 과정이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느낍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다음부터 찰나 뒤 나는 돌아옵니다. 또 찰나란 단어 썼어요. 이제 내가 설명을 안 하기가 좀 곤란할 지경으로 찰나란 단어를 또 썼는데 찰나가 뭐냐면 찰나란 단어 있죠? 요 단어예요. 찰나. 찰나는요. 여기서는 요 단어예요. 불교에서 쓰는 단어예요. 지극히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톡 튀기는 그게 탄지경이에요. 손가락을 톡 튀기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이에요. 찰나경이라는 단어를 찰나를 왜 썼냐면 이걸 왜 썼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탈근대적인 전환은 근대 담론에서 어, 탈근대 담론으로의 전환 작업이 예, 변선우 시인이 어, 변선우 시인이 강조하는 건 이 작업이 어떻다고요? 변선우 시인이 강조하는 거는 찰나 뒤 나는 돌아옵니다 그랬잖아요. 찰나 뒤. 그러니까 변하는데 이 변하는 게 천천히 다윈의 진화론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그지? 진화론은 천천히 변하잖아. 이거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다른 사람으로 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라는 말이란 말이죠. 그죠? 순식간에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옵니다. 요 말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도노돈수, 도노돈수, 도노돈수. 무슨 소리냐면, 도노의 개념, 돈수는 빼고, 도노의 개념만 얘기합시다. 도노, 즉시 벼랑간 깨달음, 벼랑간 깨침, 응? 선불교의 핵심 목표. 그지? 그러니까 선불교의 핵심 목표가 뭐냐면, 이게 벼랑간 깨칠 수 있어요. 선불교의 핵심 목표를 잘 알고 있음을 음, 선언합니다. 이게 벼랑간 어떻게 깨쳐 그러죠? 깨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선불교의 기본 교리만 하면 돼요. 누구에게나 부처의 성품, 이걸 보고 불성이라고 그래요. 한자말로는. 불성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부처의 성품이에요. 불성. 요거예요. 불성. 부처의 성품이 있어서 음, 누구나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면 즉시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신의 경지이기 때문에 예, 누구나 알면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근데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영성사상의 차원에서는 그리스도교와 불교와 별 다를 바 없는 선불교와 깨침을 얘기하니까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교의 영성사상에서도 어? 뭐예요? 어, 십자가의 성령한 요한의 영혼의
어두운 밤, 가장 대표적인 건데, 밤 논리에 의하면 1단계로 육체를, 2단계로 자아를 벗어나면 역시 신과 신성과 하나가 되는 합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 신과 한 사람이 됐으니까 신이 된 거지 뭐. 그러니까 부처의 선불교의 교리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나는 돌아옵니다. 순식간에 나는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뭐가 돼서? 신이 되어서. 응? 예, 깨어져서. 그러니까 탈근대 자아가 되어서. 그지? 응? 그러니까 변소의 신이 강조하는 거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전환 작업이 자신의 전환 작업이 응? 서구 사상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그지? 서구 사상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있지 않으며 뭐다? 선불교 사상, 그지? 선불교 사상에 힘 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현명한 전략인 게 이게 아주 현명한 전략인 게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래서 내 스타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 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그 하르트 시리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의 이 시리즈 중에 하나가 시리가 한 30개쯤 되는데 30개 그 정도 되나 모르겠는데 에서 목표하는 바는 하는 건 21세기 영성사상이 요구되는 시대 상황이라고 그게 혼란의 원인이라고 이라고 생각하여 어? 동양 영성사상의 대표인 선불교와 서양 영성사상의 대표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의 전부를 1대1로 대응하여 하면서 얼마나 똑같은지, 즉 서로 해통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바로 서구 사상으로,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그 바탕에는 팔근대 사상의 아버지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나도 비슷하죠? 응? 그 서구 사상을 읽는데 그게 뭐라고 연결된다? 동양의 불교사라고 연결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찰나 뒤 나는 돌아옵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 됐다고요. 그지? 벌써 불교 용어를 3번째 썼잖아. 찰나까지. 그죠? 아까도 썼었죠. 부지불식도 쓰고 뭐 전멸, 예를 유구한 전멸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틀림없이 난 알아. 이렇게 딱 강조를 3번씩이나 했죠. 무시할 수 없게. 눈을 깜빡임으로 하여 나임을 고백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의 부활처럼 예수의 부활은 뭐냐면 예수가 죽었죠. 십자가에서의 응? 육체의 죽음 이후 음, 영성으로 어, 그 부활하면서 하면서도 어? 육체를 갖고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죠? 십자가 부활했으면 영만 오면 되는데 육체까지 같이 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 영성 사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런 진리를 예수의 진리
영성사상, 그리스도교 어, 영성사상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육체의 차원에서, 물질의 차원에서, 현실의 차원에서 실현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눈을 깜빡임으로 하여. 눈을 깜빡임으로 하여. 육체가 있어 눈을 깜빡이는 거죠. 그걸로 나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근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탈근대로의 담론으로의 전환이 응? 뭐예요? 근대 담론에서 무시되어 왔던 영성뿐 아니라 육체도 물질의 측면도 또, 응? 어, 부활 어?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몸의 시대라고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성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21세기 탈근대 시대는 기본적으로 영성의 시대, 또 몸의 시대이기도 하고 영성의 시대이고 그런 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군대 시대 동안은 무시되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눈을 깜빡임으로 하여 나임을 고백합니다. 이때 나는 누구의 나예요? 탈근대적인 나죠. 새롭게 갱생한 나. 그지? 갱생한 나. 개, 어, 그러니까 갱생한, 개종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내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부활한 그런 뜻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눈을 깜빡임으로 육체까지 갖고 배열한다는 거예요. 보여있는 시간은 흘러간 공간을 생각합니다. 굉장히 영리한 시인이에요. 변선우 시인은. 보여있는 시간을 흘러가는 공간을 생각합니다. 이게 거꾸로 써야죠. 이거는 원래는 음? 보여있는 공간,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게 보통인데 어? 보여있는 시간, 흘러가는 공간을 말하는 이유는 근데 담론에서는 어? 시간과 공간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고 근대 담론은 공간의 차이, 그지? 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때 설명은 전부 다 공간의 차이죠. 그지? 근데 데리다가 이거를 아인슈타인도 그랬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상대성 이론은 시공이라는 말처럼 스페이스 타임 이라는 말처럼 시간과 공간이 예,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바크 데리다는 차연이라는 개념으로 디페랑스라는 개념으로 근대 담론의 공간적 차이, 디프런스죠. 뿐 아니라 시간적 지연, 딜레이. 그래서 차연이에요. 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게 근대 담론의 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거 현명한 말은이죠. 고여 있는 시간, 흘러가는 공간. 사실은 흘러가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저쪽에서 흘러가고, 근데 공간은 여기에 고여 있었는데, 거꾸로 뒤집어 말했죠. 이건 어디서 말했어요? 어디서? 근대 담론에서는 보통인데. 근대 담론 얘기 안 한다는 거를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도 고여 있을 수 있고, 공간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나는 교차되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현명한 말이에요. 예. 근데 팔근대 담론은 근대 담론과 달리
근대 담론은 어땠냐면 프랑스 혁명을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혁명은 예를 들면 근대 혁명은 프랑스 혁명 등 근대 담론이 전근대 중세 담론의 거부와 고정을 어, 특징으로 한 것과 달리, 그러니까 그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그 근대 담론들은요 전부 다 과거를 부정하면 끝이에요. 달리 팔근대 담론은 팔근대 시대는 보세요. 군대와 국가와 가족 등 근대 담론이 아직도 그 힘을 발휘하는 주류 세력인 상태에서 탈근대 시대가 도래하는 바람에, 응? 탈근대 담론의 기본 전략은 포월, 포함 플러스 초월이어야 합니다. 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군대나 가족을 버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포함하면서도 그래서 이게 교차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나는 그게 교차되는 사이에 그걸 교차되는 사이를 잘 모를까 봐 거기 또 설명했어요. 개연과 우연 사이에 오류와 복원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연이 뭐냐면 개연이란 단어 하나만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개연. 개연이란 단어는 개연성이라는 단어 있어요. 개연성. 개연성은 뭐냐면 probability예요. 가능한. 그러니까 절대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probability하고 구별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possibility가 있어요. 이건 가능성이에요. 이건 가능하기만 한 거죠. 보다 확률이 높은 게 개연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바빌리티는 이거 거의 가능한 거예요. 요거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요. feasibility가 단어가 있어요. feasibility. feasibility. 이거는 실천 가능성이에요. 이거는 실천 가능성. 이건 저 뭐에서 쓰냐면 비즈니스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냐 feasibility는 무슨 실천 가능성? 이익 실현 가능성이에요. 이익 실현 가능성. 손해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에선. 그러니까 그 이익 실현을 확실하게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 이익 실현 가능성마다 그 이 실천 가능성, 이 feasibility보다는 낮지만 가능성, 그냥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은 게 probability예요. 그리고 이 probability는 사실은 문학에서는요 이게 전부예요. 문학은 probability를 근거로 소설이 뭐예요? 실제로 있음직한 법을 다루는 거죠. 이게 문학의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을 보면 그럴듯해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개의 역사적 사건보다는 있음직한 일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보편적인 진실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랬어요? 이게 이게 바로 근대 문학의 핵심 교리. 음. 이게 근대 문학의 핵심 교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등 소설이 근대 문학의 총화죠. 소설책이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 등 근대 문학의 핵심 교리인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지금은 이 프로바빌리티를 의심하는 시대죠. 그죠? 보르헤스의 현대 소설은 소설 중에서 보듯이 음? 이 개연성에 대한 의심이야말로 근대 담론을 대표하던 근대 소설의 문학을 상징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설이 중요하냐면 소설이 뭔지 아세요? 이 소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럴 텐데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 이름인데 개념은 소설이나 신문의 어, 내용을 공동체가 공통으로 상상함으로써 보고 수용함으로써 근대 국가가 성립된다는 된다는 주장이며 이게 근대 국가의 대표적 성립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국가도 뭘로 만들어졌어요? 소설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소설로? 개연성의 소설로. 그치? 이게 그러면 안 믿어지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사랑한다. 낭만적 사랑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낭만적 사랑. 응? 어떻게 된 거예요? 낭만적 사랑은 이 소설의 응? 초기 소설의 이야기에 공감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이게 바로 현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해. 네? 라는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서 공권제도는 결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혹시 뭐가 무너져요?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응? 국내결혼, 부모의 일방적인 중매결혼 제도도가 무너진 거죠. 자발적으로는 중매결혼을 하지만 부모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probability가 되게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개연이 바로 probability인데 이게 근대적인 거죠. 근데 뭐가 있어요? 우연. 이건 탈근대적인 거죠. 오류와 복원이 있죠. 복원이 뭐야? 복원. 이게 근대적인, 그지? 원본 복원이 가능하다고. 응? 원본 복원이 가능하다는 거. 근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본은 딱 하나가니까. 그지? 그러니까 근대적인 개념과 탈근대적인 우연의 사이에 탈근대적인 오류 인정과 근대적인 원본 복원 가능성의 사이에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교차되는 거기에 서 있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뭐야? 지금 탈근대 시대. 왜 탈근대 시대가 이렇게 되냐면 아직 탈근대 시대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는 다시 눈을 감고 흩어지고자 합니다. 이게 뭐예요? 미래의 계획이죠. 응? 변선우 시인의 탈근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적 상상력의 힘을 기르기 위한 미래 계획이란 말이죠. 이게 뭐야? 이제 지금까지 역사 분석이 끝났어요. 그지? 그 지금까지 역사 분석이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역사 분석은 뭐냐? 포궐의 탈근대 시대라는 정확한 역사 분석을 바탕으로, 어? 그죠? 바탕으로 새로운 탈근대 자아 형성 방식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소리. 응? 그래서 다시 눈 감고 흩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흩어져요? 근대 자아였던, 그지? 응? 근대 자아였던 근대 자아처럼 어쨌든 근대 자아는 아니지만 근대 자아의 틀을 갖고 있던 거죠. 그런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오래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성급하게 음, 근대 자아의 틀 속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좀 더 자신의 역사의식, 히스토리컬 컨시어스니죠. 히스토리컬 컨시어스니스를 믿고,
이제 실험을 과감하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 오래 흩어져 있습니다가 그 소리예요. 어? 흩어져 있는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어? 옛날에는 이게 걱정을 하고 어떻게 될지 하고 무서워서 근대자의 틀로 행동자의 방식을 도로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질문을 이제 새롭게 하는 거죠. 나는 지금 누구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나는 기존의 나하고 달라요. 이때 나는 밝은 데의 나라고 할 수 있는, 밝은 데 시대에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찾겠습니다. 응? 뭘로? 시로, 시적 상상력으로. 네,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이 탈근 대시에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찾는 유일한 도구는 뭐예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작업이죠. 이게 전부일 테니까 작업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시적 상상, 시적 상상밖에 없다고. 그래서 변준호 시인이 당당하게 말해요. 나는 지금 누구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 개의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잔뜩 젖어 불어터진 면발 같은 시간이 느껴집니다. 이거는 산문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산문적 상상력으로는 과학적, 일상적 상상력의 언어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시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것도 한선우 시인이 독특하게 창조해낸. 그래서 시인은 창조주예요. 잔뜩 젖어 울어터진 면발 같은 시간. 이거는 내가 너무 많은 해설을 하면 변선우 시인을 침범하는 일이 될 거예요. 단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시간이 느껴진다 그러죠. 공간을 느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물기가 잔뜩 있고, 그죠? 이게 얼마나 물기가 잔뜩 있냐면 시간의 흐름이 불어터진 면발같이 됐다고. 그렇죠? 응? 그런 그런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 잔뜩 젖어 불어터진 면발 같은 시간이 전선우 시인의 시집을 읽을 때 중요한 도구가 되겠죠. 그, 그 해설은 지금 여기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해설은 전선우 시인의 다른 시들을 계속 찾아 읽어가면서 시집도 있으니까 어, 읽어가면서 변선우 시인의 관심이 많아진 사람들은 계속 읽어 나가기 바랍니다. 나를 해적이는 그래서 해적이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해적이라는 단어가 해적이다. 무엇을 찾으려고 들추거나 파서 해치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탐탁하지 않은 태도로 무엇을 깨적이며 해치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기 싫을 때 애들이 너 지금 해적이지 마, 너 끼적거리지 마, 그러죠? 그 해적이는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해적이는 모르는 표정과 포크 숟가락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해적이는 모르는 표정과 포크 숟가락이 느껴지는 이유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변선우 시인의 응? 시적 상상력에 의한 밝은데 시대의 도래를 재촉하는 창조성의 발휘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현존하는 지배 세력인 근대 담론이 에, 붕괴할 것이 명백해질 것이므로 어? 변선우 시인의 새로운
살근대사에 응? 를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어떻게 해요? 어, 정면으로 대응하기에는 얘는 지식이 부족하고 지식과 능력이 부족할 테니까 식사하기 싫은 그러니까 스파게티 하기 싫은 싫어하는 어린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음, 해적이는 식으로 방해를 할 것이라는 이라는 미래의 상황조차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혜를 드러냅니다. 그지? 그러니까 니들 해봐야 해적이겠지 뭐 이거예요. 그치? 그걸 드러내요. 기껏해야 해적일 테니까. 그래서 그 말 앞에 잔뜩 젖어 불어터진 면발 같은 시간이 좀 느껴지죠, 이제? 그죠? 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행입니다. 역류하는 폭포가 찢어져 있는 헬리콥터가 떠오릅니다. 이걸 보고 내가 아주 좋아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역류하는 폭포는 잘 몰라도 찢어져 있는 헬리콥터라는 단어를 보고 김수영을 생각하지 않으면 한국 문학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음, 김수영의 시 두 개를 봐야 돼요. 하나는 폭포고 다른 하나는 헬리콥터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먼저 읽어보고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김수영의 폭포.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자노도 인간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을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태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여기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는 말하고 위에 변선의 시인의 역류하는 폭포라는 단어하고 비교를 하면 변선의 시인의 역류하는 폭포를 이미지를 비교하면 왜 변선의 시인이 김수영을 인용했는지 알 수 있어요. 뭘 인용하는 것 같아요? 어, 김수영 시인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하면서도 그것을 밝은 때 시대에 맞게 변형해야 함을 음, 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포가 위사리로 떨어지는 직선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근대 사상의 근대 사상, 특히 근대 기하학의 핵심 개념인 직선으로 떨어지는 김수영의 폭포를 라는 용어를 어, 이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어, 분수처럼 흩어지며 어, 역류하는 폭포의 살근대적인 번역 작업이 이, 필요하다는 한국문학사적 인식을 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찢어져 있는 헬리콥터가 결정적인 이제 말이 마지막 말이 될 텐데 헬리콥터를 봅시다. 김수영의 헬리콥터. 김수영의 헬리콥터. 사람이란 사람이 모두 고민하고 있는 어두운 대지를 차고 이륙한다는 것이 이다지도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것은 우매한 나라의 어린 시인들이었다. 헬리콥터가 풍선보다도 가볍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 있는 사람은 서름을 아는 사람이지만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 것도 서름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말을 잊고 남의 말을 하여왔으며 그것도 간신히 떠듬는 목소리로밖에 못해왔기 때문이다. 김수영 시인에게 이 근대는 되게 중요했단 말이죠. 자기만의 근대, 한국식 근대를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한국식 근대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한국어로, 한국적인 생각으로 근대를 인식하게 한 시인 됐단 말이죠. 김수영. 응? 서름이 소름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젊은 시절보다 더 젊은 것이 헬리콥터의 영원한 생리이다. 1570, 1950년 7월 이후 헬리콥터는 이 나라의 좁은 산맥 위에 자태를 보이었고, 우리 해방 후 얼마 안 됐을 때죠. 이것이 처음 탄생한 것은 물론 그 이전이지만, 그래도 제트기나 카고보다는 화물 비행기예요. 늦게 나왔다. 그렇지만 린드버그가 헬리콥터를 타고서 대상을 횡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트기를 타고 횡단했죠. 우리는 지금 동양의 풍자를 그의 기체 안에서 느끼고야 한다. 비의 수직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그의 서러운 모양을 우리는 하늘로 쭉 올라가죠. 헬리콥터가 우리는 좁은 뜰 안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항아리 속에서부터라도 내어다 볼 수 있고 우리의 이러한 우리의 순수한 치정을 헬리콥터에서 또 내려다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헬리콥터야 너는 서른 동물이다. 자유 비행. 한국식 자유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김수영 시인을 참여 쪽에서 중요한 시인이라고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 시인 전체의 중요한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넓은 전망이 필요 없는 이 무제한의 시간 후에서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진흙도 없고 진창도 없고 미련도 없이 앙상한 육체의 투명한 골격과 세포와 신경과 안구까지 모조리 노출 낙하시켜가면서 안개처럼 가볍게 날아가는 너의 역사 속에는 남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보이는 긍지와 선의가 있다. 근데 자아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 세상들이 우리의 수상과 함께 손을 잡고 초동물 세계 속에서 영위하던 자유의 정신의 아름다운 원형을 우리도 발견한 거고, 너 또한 우리가 발견하고 규정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으며, 이거는 서구 세계죠. 오늘날 내가 전하는 자유의 마지막 파편에 스스로 겸손의 침묵을 지켜가며 울고 있는 것이다. 김수영의 시가 그러니까 근대적 자유의 개념, 응? 김수영의 헬리콥터가 서구에서 수입한 자유 등이 아니라 어? 한국 시인이 응, 제대로 이해한 응, 자유 개념으로 번역되면서 응, 한국 문학이 응? 서구 문학의 종속에서 응, 제대로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전선우 시인은 이제 찢어져 있는 헬리콥터라는 이미지로 응? 근데 어, 서구의 근대 담론이 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밝은데 시대의 감농구축 상황에서, 응? 그죠? 한국 시인이, 응? 한국 시인이 세계 문학사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라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 그죠? 아주 멋진 시예요.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가루쿡. 그래서 가루를 요리한 사람이죠. 우연한 사건, 변선호. 나는 땅거미처럼 눕습니다. 그러면 몸이 가루로 이어졌다고 있다고 느낍니다. 느껴지면 흩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뭉쳐질 수 있습니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가루의 산포와 엉김은 종료 없는 유구한 전멸이라서 나는 부지불식간에 사라졌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루가 흩어졌다 모일 때 오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잘못 결속하면 나는 나로 하여금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사건입니다. 정교한 우연입니다. 나는 입술이 아니라 부리로, 두 팔과 다리가 아니라 지느러미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분위기를 감지하고 호흡하는 것을 느낍니다. 찰나 뒤 나는 돌아옵니다. 눈을 깜빡임으로 하여 나임을 고백합니다. 고여있는 시간을 흘러가는 공간을 생각합니다. 나는 교차되는 거기에 있습니다. 개연과 우연의 사이에, 오류와 보궐의 사이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흩어지고자 합니다. 조금 오래 흩어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잔뜩 젖어 불어터진 면발 같은 시간이 느껴집니다. 나를 해적이는 모르는 표정과 포크, 숟가락이 느껴집니다. 역류하는 폭포가 찢어져 있는 헬리콥터가 떠오릅니다.